오락가락하고 오묘하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의 결정. 요것도 재밌었어요. 최저임금의 결정. 당신은 누구인가? 방금 무엇을 했는가? 워커홀릭인가? 불안한가? 사소한 일에 자꾸 화가 나는가? 당신은 어떤 종류의 뉴스를 즐겨보는가? 쭉쭉쭉 나가는데 여기서 당신은 편의점 주인이고요. 쭉 읽어보니까 나는 글록 26을 안주머니에 품고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이게 권총인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 편의점 주인을 찾아가갖고 죽이려고 하나 봐요. 내가.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살인의 동기가. 근데 이 편의점 주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 사람이 관찰을 하는데 되게 못된 놈으로 진짜 악덕 지주같이 막 악덕 사업가인 것처럼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쉰다서 쉬고 당신은 매일 바쁘다. 점점점점 하다가 잘 썼어요. 이거 편의점 점주다. 당신은 오늘 화가 나 있다. 아니 실은 언제나 화가 나 있다. 당신은 정산 때 1,700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에 화가 나고 그걸 채워넣지 않고 퇴근한 알바에게 화가 난다. 그 알바가 매장 안 시식대에 국물만 남은 컵라면을 방치한 것에 화가 나고 잔소리 한 번 했다고 한 달도 안 돼 그만둔 것에 화가 난다. 최근 5개월간 알바가 4명이나 바뀌었구나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고 주위에 또 편의점이 생긴 것에 화가 나고 본사에서 떠넘긴 특판 물량에 화가 나고 당신은 습관처럼 화가 난다. 206쪽 270쪽인데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네. 부분이었어요. 그 이제 이거를 계속 내가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사람이 밤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당신의 편의점을 보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수 얘기가 잠시 나오는데 문학을 가르친다는 노회한 교수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것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지 말라고 했다. 상투적이며 뻔한 공간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획일성을 비판하는 진부하고 전형적인 메시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의 대답은 이렇다. 그래 너는 소설을 써라. 나는 총을 쏘겠다. 그러면서 이제 총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당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얘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당신 즉 편의점 사장도 약간 나를 뭐라고 할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인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사랑 희수 가 보인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이다 라고. 그리고 이제 그 희수가 얘가 밤에 일한단 말이에요. 여잔데 야간 근무를 하는데 이 편의점 사장과 희수의 관계를 또 내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식은 말인데 다음부터 최저임금 맞춰줄게. 당신은 그렇게 말한다. 당신은 손심을 쓴다. 생색을 낸다. 동시에 그녀의 표정을 살핀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대답한다. 그뿐이다. 감동하는 표정도 짓지 않고 감사의 표정도 표시하지 않는다. 당신은 실망한다. 최저임금에 맞춰준다는데 반응이 겨우 이건가? 정말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처럼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사람처럼 당신은 부하가 치민다. 쭉쭉쭉 가서 사장님 최저임금은 존재의 최저수준 즉 존재의 밑바닥입니다. 기본은 맞춰주셔야죠. 이런 문장도 여러분 너무 지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전부 다 나의 이제 그 시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는 당신 즉 이 편의점 사장이 희수를 뭐라 해야 되지? 억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장 때문에 희수가 사고를 당하든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이런 문장도 좋아요. 221쪽인데 인간이 사라진 지구를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계는 단순하고 평등해질 것이다. 욕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사랑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신과 벌레가 구분되지 않을 것이다. 영혼과 물질이 나뉘지 않을 것이다. 부자와 빈자가, 흑인과 백인이, 여자와 남자가, 시간과 공간이 분별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사라진 세계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을 것이다. 그 단순함이 아름다울 것이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자들까지 사라진 뒤일 것이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게요. 네, 신과 벌레가 구분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죽이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뭔가 되게 반전 같은 게 있는 게 여기서 나는 당신을 되게 못된 사람인 걸로 그리고 자기는 뭔가 의로운 일로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 들고 편의점 사장이 자네는 희수를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알기는 희수한테 들었지. 그 애는 나한테 생각보다 많은 말을 했다네. 게다가 나는 희수의 블로그에도 들어가 보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스토리를 다시 짜보면 이 나라는 사람이 희수를 되게 그 공포스러울 정도로 스토킹한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거예요. 예, 희수는 자네를 견딜 수 없었어. 처음에는 달래기도 했다네.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간청했지. 그래도 안 되자. 이건 스토킹이며 뭐 이렇다라고. 자네도 알다시피 희수의 집 근처에는 골목들이 많지 않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 되게 헷갈리게끔 이렇게 쓰이고, 마지막에 딩동 하면서 이제 편의점에 누가 방문을 하는데 여자아이가 나타났어. 이건 진짜 호러인데, 대여섯 살이나 됐을까 싶은 애란 말이에요. 표정도 애 같지 않고. 아저씨 에세를 주세요. 에세 순 말이에요. 그 담배 제가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우던 게 에세 순이었는데, 꼬마 아가씨, 미성년자는 담배를 못 사요. 심부름이라도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네,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랫동안 그래온 사람처럼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새벽 4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새벽 4시에 이렇게 아이가 이런 걸 사러 온다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누구요? 이거는 희수인가? 아니면 애초에 그 희수가 아닌 그 나인가, 편의점 사장인가, 이렇게 뭔가 알까리하게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건 오묘하다기보다는 거의 무섭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결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읽고, 만약에 분석할 텍스트를 하나 고른다면은 저는 이걸로 네, 할 것 같은 그런 되게 오묘한 소설이었고요. 이장욱 소설에 또 안 나오는 게, 제가 아까 가족 서사 얘기를 했는데 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 세계에 살고 계십니다, 이 작가는. 그것도 좋고요. 자, 양구에는 돼지코, 요런 약간 소품 같은 소설도 있었고, 스텔라를 타는 구남가여, 요것도 소품처럼 이렇게 읽었고요. 그 눈먼 윌리 맥텔, 여기 이제 그 전직 작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 써놓고 거의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베스트셀러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뭐 거의 없는 이른바 전직 소설가인데 67세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이 암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 이제 스케치를 했는데, 그 종양내과 의사 전양일 씨, 하지만 최근에는 혈액 종양내과 의사 전양일 씨와의 대화만이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고 김은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적어도 깊이라는 면에서는 김이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그렇게 덧붙였을 때 그건 확실히 농담이었다. 깊이라니 존재의 깊이인가 죽음의 깊이인가 아니면 내장의 깊이? 그러니까 이런 썰렁한 이장욱식 농담. 자못 그 셰익스피어 극의 대사 같은 말을 중얼거린 뒤 김은 혼자 웃었다. 친구들은 웃지 않았다. 이거 되게 전형적인 이장욱식 유머인데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심드렁한 유머가. 그리고 벌레 하나가 나와요. 묘사를 되게 이제 집요하게 하고. 맞아, 승현씨 이건 이제 엑스 와이프 전 아내 전처 얘기가 이렇게 좀 나오다가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됐더라. 이것도 이제 짧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케치처럼 이제 이렇게 됐는데 되게 읽을만 했던 것 같고요. 작가가 이게 뒤에 이 소설들이 다 어디서 온 건지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제 써줬고, 마지막에 카프카를 또 인용을 했더라고요. 개 한 마리씩을 관찰하면 차이가 크지만 종족 전체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의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종족 전체로 보면 별 차이가 없겠지만 개 한 마리씩을 관찰하면 차이가 크다고 말이다. 개만 그럴까? 인간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겠지라고. 그래서 그 나보코프 소설을 보면 절망인가에서 아마추어는 같음을 보고 전문가는 차이를 본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흑인은 다 똑같이 생겼고 또 뭐 백인은 다 똑같이 생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차이가 보이고, 러시아를 처음 가면 이제 러시아인 슬라브인하고 저기 뭐 체첸이나 무슨 다게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온 사람들하고 하나도 구분이 안 되거든요. 다 똑같이 그냥 러시아인으로 보이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그 차이가 보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냥 읽을 때는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나 톨스토이 소설이나 다 똑같죠. 어릴 때는 전부 다 길고 두툼하고 러시아어 어려운 이름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고. 근데 이제 자세히 읽어갈수록 이제 차이가 보이잖아요. 모든 게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보면은 그냥 이장욱 소설도 그냥 요즘 소설 중에 하나지만 자세히 조금 집중해서 읽으면은 되게 그 결이 다른 소설을 이제 쓰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래오래 꾸준히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장욱이 소설을 이렇게 잘 쓰게 됐는 줄 몰랐네요. 그 문학 수첩 작가상
칼로의 유쾌한 악마들인가 그걸로 이제 그 해갖고 소설로 이제 등단을 했는데, 저는 항상 소설보다는 시를 이장욱이 더 잘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고, 그래도 이제 시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다음 책은 좀 시집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책이었습니다.